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갑자을추, 그 복잡한 폐철을 가지고 하는 4대국 포태법이라고 하는 자양론까지 강의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테마풍수로서 왕릉풍수, 서원풍수, 사찰풍수, 그 다음 전통가옥풍수들을 테마별로 하게 되겠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왕릉풍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풍수는 그야말로 왕릉풍수, 서원풍수, 사찰풍수, 전통가옥풍수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왕릉풍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왕릉이 풍수적으로 제일 보존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조선왕조 실록에도 많은 부분이 글이 쓰여져 있어서 가장 정확한 풍수이론에 가장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왕릉이기 때문에 왕릉풍수를 제일 먼저 테마풍수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왕릉 이러는데 신라왕릉도 있고 고려왕릉도 있고 그 다음 조선왕릉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면은 능이다. 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능. 그러니까 우리가 왕릉할 때 많이 그러죠. 그럼 신라왕릉 가니까 천마총. 우리 경주에 가면 많이 보죠. 천마총이랄 때 이때 그러면 총이라 쓴단 말입니다. 어느 때 그럼 능이라고 쓰고 어느 땐 그러면 총이라고 쓰느냐. 쌍실총, 천마총. 자, 이럴 때 능은 그야말로 누구 왕의 무덤인지 알 수 있다면 그 능의 주인이 누구라면 누가 어느 왕이 시신이 묻혀있는지 정확히 알 때는 능이라 칭하고 그 안에서 어느 왕이 시신인지 모를 때는 그냥 무덤총, 총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마도가 나왔다. 그래서 천마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세종대왕릉의 봉분이고 이제 전체 사진입니다. 누구 능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 릉이라 칭했고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는 신라왕릉 중에 어느 왕이 묻혀있는지 몰라서 여기가 천마도가 나왔다 해서 천마총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신라왕릉 삼국시대 왕릉이나 백제왕릉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라왕릉, 그 다음 고려왕릉, 그 다음 조선왕릉 이렇게 크게 만들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신라의 왕릉은 다 어디 있습니까? 경주에 있죠. 경주에 있다는 소리는 주로 거기 보면은 전부 다 평지릉입니다. 평지에 왕릉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신라왕릉인데 신라왕릉이 평지 위에 아주 커다랗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태종무열왕릉의 사진인데 이 사진도 위에서 찍어서 이제 밑으로 이제 보이는 건데 집들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또 집들이 여기에도 있어요. 같은 평지에 무덤이 왕릉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서라벌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내가 태어나가지고 여기에서 영생을 하겠다 해서 평지로 들어간 것인데 신라시대 때까지는 뭡니까? 형세론이니 형국론이니 자향론이니 하는 그런 이론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기 전의 상황이라서 풍수 이론을 가지고 신라 왕릉을 푸는 방법은 아참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정서와 가치관을 갖고 왕릉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때서부터 비로소 형세론, 형국론, 자향론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드디어 땅 기운을 받아야 되겠다. 고려 왕릉서부터는 이제 땅 기운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어디로 왕릉들이 올라가느냐 하면은 산지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전부 다 개성 주변에 있으니까 제가 개성 주변은 못 가봤어요. 그래서 고려왕릉과 유사한 조선시대 이제 권율장군 묘를 보면은 자, 이 사진이 계단에서 한참 올라가가지고 봉분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왕릉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지에 이제 왕릉이 올라간 것이 고려 왕릉의 상황입니다. 자, 조선 왕릉은 어떤 상황이냐? 조선 왕릉도 이론이 이제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풍수론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 그야말로 어디에 왕릉이 올라가느냐? 산도 아니고 그 다음 들도 아닌 비산비하라 그러는데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어떤 나지막한 언덕 위에 봉분이 올라간 거예요. 뒷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나지막한 언덕 위에 봉분이 올라간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세종대왕 능입니다. 자, 세종대왕 능은 여기에 야트막한 언덕 위에 봉분이 올라간 거예요. 이 야트막 언덕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사초지 또는 사초지 또는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사초지는 다시 화면을 보면 이 사초지는 거의 흙입니다. 그래서 흙의 기운을 그대로 올려받겠다. 생기를 땅속의 기운을 뭐라 했습니까? 생기라 했습니다. 생기를 올라타는 것이 풍수의 목적이거든요. 땅 기운 중에서도 좋은 기운인 생기를 올라탄다. 탈승자를 써서 승생기가 풍수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좋은 산 기운이 여기 와서 모여 있다가 그냥 솟아올라서 좋은 땅 기운을 받겠다 올라간 것이 조선 왕릉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역시 조선시대 왕 중에 임진왜란을 만났던 선조능입니다. 선조능도 어디에 올라가 있느냐? 사초지라고 하는 이런 언덕 위에 봉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 사초지라는 것이 땅 기운의 저장 탱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왕릉이 이제 형세론, 형국론, 자양론 중에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고 가볼 수도 있고 답사할 수 있는 곳이라서 조선 왕릉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조선 왕릉은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할 때 한양에서 몇십 리 안에 80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도성 밖 80리 안에서 왕릉을 정하게 되었는데 이 조선 왕릉은 주로 그러면은 한양에서 한양 도읍이 여기 있습니다. 한양입니다. 한양에서 80리 안까지 80리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80리 안인데 여기에는 한양에서 이쪽에 구리시에는 동쪽으로 한양에서 동쪽으로 능이 9개가 모여있는 곳이 있다. 여기가 동구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도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정종 2대 정종릉은 개성에 있고요. 그 다음 3대 태종릉은 강남의 대모산이라는 곳에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세종대왕릉은 대모산에 태종 이방원이 자기 아버지죠. 세종대왕은 자기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 바로 옆에 묻혀 있다가 그 다음 여주로 이장을 해갑니다. 그 다음 또 여기에 문종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요 근처들 쭉 있게 되는데 한양에서 서쪽으로는 또 고양시라고 있는데 이 고양시에는 서쪽에 능이 5개가 모여 있다 해서 서오릉, 그 다음 그 옆에 또 조금 더 있다 해서 서삼릉, 이런 식으로 이 80리 안에 왕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면 동구릉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동구릉인데 동구릉에 몇 개가 모여 있다? 9개의 능들이 모여 있다 해서 동구릉이라고 했습니다. 1855년에 이제 처음부터 다 모인 거 아니잖아요. 이제 조금씩 늘어나다가 동구릉이라고 정해진 것이 이제 1855년까지 돼서 9개 능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사진들을 보면 여기에도 능, 이게 선조능, 그 다음 여기가 태조 이성계능, 그런 식으로 여기에는
이제 자기만 들어간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이게 태조 동구릉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능입니다. 여기에 이성계 혼자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요 앞에 요 지금 평평한 돌들이 하나 있어요. 평평한 돌이. 요게 하나가 있으면은 이게 단능 혼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뒤에 혼유석이라고 하는 요 뒤에 요 평평한 돌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세종대왕릉입니다. 세종대왕릉은 봉분은 하나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혼유석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 그 다음 이쪽에 하나, 그래서 두 개가 있다는 소리는 그것은 바로 합장능이라는 소리입니다. 부부가 같이 들어간 것이 합장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쌍능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합장능이고 세 번째가 쌍능입니다. 자, 쌍능은 영조도 쌍능이고 숙종도 쌍능이고 몇몇 능들이 있는데 지금 사진은 숙종의 쌍능입니다. 자, 숙종의 쌍능. 곡장 안에 이 담벼락이 굽었다 그래서 곡장이라 그러는데 담 안에 여기에 숙종, 그 다음에 여기에 숙종 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숙종은 제일 첫 번째 왕비가 인경왕후, 그 다음 두 번째 왕비가 인현왕후, 자, 그 다음 세 번째 왕비가 인원왕후. 자, 그럼 우리가 숙종하면 생각나는 것이 누구예요? 장희빈이죠. 근데 장희빈이도 어디까지 올라갔었습니까? 국모까지 올라갔었단 말입니다. 왕비가 되었었단 말입니다. 언제 장희빈이가 있었다가 폐위되었느냐 하면 요때 장희빈이가 들어가 있다가 폐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왕비 노릇하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비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두 번째인 인현왕후가 숙종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원비, 여기가 제1계비, 여기가 제2계비. 장희빈이는 쫓겨나서 어디에 있다? 바로 저 숙종릉 옆에 한 몇백 메다 떨어진 곳에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장희빈 묘입니다. 딴 데 있다가 이제 서오릉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장희빈 묘가 되는 거예요. 혼자 저렇게 쓸쓸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동원 상하봉이라고 하는 동원 상하봉이라고 하는 건데 그야말로 왕릉이 사초지 위에, 자, 왕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사초지가 여기가 이게 사초지입니다. 사초지 위에 산줄기 내려오는 곳에 이쪽에 왕이 봉분이 하나 들어서고 또 그 앞으로 산기운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 더 쓸 수 있다. 여기에 왕이 들어가고 여기에 비가 들어가 가지고 아래 위로 사초지 위에 아래 위로 봉분을 사용하게 된 것이 같은 사초지 위에 상하 아래 위로 봉분을 썼다 해서 이제 동원 상하봉이라고 하는 이제 왕릉 형태를 가지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경종릉입니다. 경종릉은 여기에 경종이 들어가 있고 그 앞쪽으로 쭉 앞으로 산은 어디 있습니까? 산은 이 뒤편에 있습니다. 이 뒷산에서 먼저 경종릉이 산기운을 받고 나머지 기운이 남아있는 곳에 왕비가 들어간 곳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세종대왕릉 바로 옆에 가시면 효종릉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릉을 답사하러 가실 때는 반드시 옆에 효종릉까지도 같이 가셔서 답사를 하고 오십시오. 자, 답사를 가서 보면 자, 제가 뒤에서 찍었습니다. 제가 산줄기 뒤에서 찍었는데 이 사진 여기가 효종릉이고 그 앞쪽으로 쭉 흘러가 가지고 여기 봉분이 하나 더 있는 것 여기가 효종비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로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무덤 형식이 있느냐? 동역 이강릉이라고 하는 무덤 형태가 있습니다. 동역 이강릉. 자, 동역 이강릉은 같은 지역 내에 다른 강이 뭐라 했습니까? 언덕이죠, 언덕. 사초지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사초지를 쓴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세조, 경기도 의정부 쪽에 있는 이제 광릉에 있는 세조능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정자각을 제사 지내는 곳을 필두로 해서 이쪽에 세조능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세조비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언덕을 하나씩 갖고 왕이 들어가고 왕비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쓰는 양식을 동역 이강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릉을 보면은 왕이라고 해서 왕의 친척들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죽으면, 왕족들이 다 죽으면 그럼 다 능이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왕족이 죽었을 때는 3가지로 나누어서 그 무덤을 칭하게 되는데 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원이라고 칭할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묘라고 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왕족이 다 죽었다 해서 능이라고 칭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능은 어느 때만 사용을 하느냐? 그야말로 왕과 그 다음 왕비가 죽었을 때만 능이라고 칭합니다. 아무나 함부로 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원은 왕세자로 죽었다거나 왕세자 비로 죽었다거나 안 그러면 아주 가까운 사친,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죽었을 때는 원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묘라고 하는 거는 이 위에 아무것도 못 올라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왕이 되었지만 폐위된 왕이 조선왕조에 2명 있었죠. 연산군, 광해군. 이런 사람들은 능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폐위가 됐기 때문에 묘까지도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희빈은 왕비까지 되었지만 어떻게? 또 폐위됐기 때문에 장희빈 묘라고 하는 거예요. 원이라고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세자가 죽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지 속에서 이제 죽었죠? 그러면 그냥 죽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도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뒤지 속에서 죽는 바람에 맨 처음에 수은묘라고 해가지고 묘까지 내려갔다가 그 아들 정조가 현능원이라고 돌아가신다. 자기가 왕 된 다음에 원으로 돌리고 나중엔 육능이라고까지도 자기 사도세자 아버지를 추존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왕족들을 따질 때에는 이 3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여기 능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왕이니까 왕이니까 다른 거예요. 왕이니까. 그래서 숱한 데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죽었을 때도 우리가 붕어하셨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붕. 그 다음 흉하셨다. 흉. 이 글자 참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흉거하셨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졸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불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불록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사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천자가 죽으면은 붕이라고 합니다. 천자가 죽으면. 그 다음 제후가 죽으면은 또는 왕이 죽으면은 이제 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또 여기에다가 뭘 씁니까? 승하하셨다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졸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들 관직에 올랐던 사람들이 죽었을 땐 졸하였다 그러고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들 그 다음에 선비로 살다가 이제 낮은 직급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불록이라고 일반인들이 죽으면은
사하였다.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다 급이 있었다. 옛날엔 다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계급사회가 있었으니까 이게 또 당연한 거였고. 그러면 임금이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지에 가가지고 무덤을 이제 내릴 거 아니에요? 관을 장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 거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관한다 그러죠. 하관. 그냥 관을 내린다. 그럼 임금이 관을 내리는 걸 그럼 또 하관이라 하느냐? 하관이라고 안 해요. 임금은 살아생전에 어디서 지냈습니까? 궁궐에서 지냈어요. 궁궐에서. 그죠? 근데 죽은 궁궐이니까는 색깔이 어떨 것 같아요? 흰색일까요? 노란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아니죠. 그늘 속에 들어가니까 땅 속으로 깊숙이 어둡게 들어가니까는 임금님의 관을 현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하관한다. 그 뜻은 임금 정확한 표현은 임금님이 하현궁한다. 이렇게도 이제 왕이니까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단어를 가지고 이제 왕릉에서 장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태조 이성계가 어떠고 저쩌고 세종대왕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야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어디에 묻혔다? 동구릉의 건원릉이라고 하는 곳에 묻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태조라고 하는 것이 살아생전에 불린 이름이 아니에요. 세종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생전에 불린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건원릉, 동구릉에 있는 능의 호단 말입니다. 여기는 능호. 능호라서 이건 별 문제 없는데 태조는 언제, 왜 우리가 태조니 세종이니 그 다음에 효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요거는 그야말로 언제 사용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종묘에 종로 3가에 있는 종묘에 신의를 올릴 때 이때 만들어내요. 묘호입니다. 종묘에 올리는 호예요. 그때 비로소 이분을 태조라 하자, 이분을 정종이라 하자, 이분을 세종이라 하자,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자기를 뭐라 했습니까? 태조마마 이렇게 안 불렀어요. 그냥 전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본인은 뭐라 했습니까? 과인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왕릉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왕릉이 어느 왕릉입니까? 아마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왕릉이 있어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왕릉. 태조 이성계능을 뭐라 한다? 건원릉이라고 하죠. 그 다음 세종대왕이 묻혀있는 능을 영릉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다 말들이 좀씩 틀려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능. 다 들어보셨어요? TV에도 자주 나와요. 태릉 선수촌이 있는 태릉입니다. 태릉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럼 태릉은 누가 묻혀있는 곳이냐? 문정왕후가 묻혀있는 능이 이제 태릉인 거예요. 자, 그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럼 왕이니까 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예요. 자, 왕이 죽으면, 왕이 흥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왕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좌의정이 대장이 됩니다. 좌의정이 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기구가 3개가 설치가 되는데 병조는 궁궐을 에워싸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게끔 하고 그 다음 2조가 시신을 보관하게 하는 빈전도감을 만들고 그 다음 발인 행렬을 맡는 국장도감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또 맡게 하는 2조가 맡게 되고 그 다음 예조는 전 관아에다가 전 지방에 알려가지고 이제 임금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3일 동안 고굴하게 하고 그 다음에 5일 동안
5일 동안 장을 서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3개월 동안은 도살이나 혼인을 금지시키면서 왕릉을 쭉 해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또 왕이니까 다른 게 있어요. 왕이니까. 뭐가 있느냐면 지금은 뭐 별 이상 뭐 우리가 소나 돼지나 이런 거를 도살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소고기도 먹고 누구는 또 돼지고기도 마음껏 먹고 하는 대상이 됐지만 옛날에는 소라고 하는 것은 제사 때 누구만 사용을 했느냐? 임금님만 사용을 했어요. 소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 그야말로 능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능제를 지낼 수 있는 고기는 소고기였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로 누가 다른 가문에서 하면 안 돼요. 다 돼지고기로 제사 지냈었어요. 이 소고기를 가지고 이제 임금님이 직접 가가지고 능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정조가 자기 아버지를 사도세자를 이제 이장시켜가지고 천장이라 그러는데, 죽은 사람이, 우리는 그냥 이장, 임금이 죽으면 천장이라고 이제 말을 붙여요. 사도세자를 천장을 시켜가지고 어디에? 수원에 또 우리가 이제, 정조가 옮긴단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고기가 옵니까? 소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수원에다가 이제 거기 있는 그 일반 백성들에게 소고기를 나눠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고기 가지고 음식 해먹는 조리법이 수원에서는 또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요즘에 수원 화성갈비, 그 다음에 홍능갈비, 태능갈비, 다 서로 제사를 지내니까는 이런 갈비집 이름들도 능능능 이렇게 붙여가지고 많이 유행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테마 풍수 중에 가장 풍수 이론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왕릉 풍수를 또 첫 시간으로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왕릉 풍수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